인간에게 일일 삼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기 인류도 야생동물도 하루 3끼를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식사 시간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내 몸을 살리는 식사, 죽이는 식사. 저자 우스미 사토루가 쓰고 이하소에서 편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백 가지의 첨가물을 먹고 있으며 칼로리는 과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넘쳐나는 식품 속에서 영양실조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하며 당질은 과잉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 우스미 사토루. 스쿠바 대학 의학부 졸업 후 내과의로 동양의학연구소 등에 근무했다. 한때 정신병원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병원이 병을 악화시킨다는 현실에 눈을 뜨는 한편 일일 삼식을 끊어라 등의 저서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페이스북 팔로워가 약 10만에 이르며 의학뿐이 아니라 음식, 원전, 정치,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부터는 책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먹는 것이고 우리 몸은 매일의 식사로 유지된다. 그러나 농약, 방사능 첨가물, 유전자 조작 작물과 같은 사회 유해물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한탄한다. 한편 전혀 무관심한 사람은 달리 먹을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국 질병에 시달리다 병원 신세를 지곤 한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질병에 걸리는 원인의 대다수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음식이 원인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 방사능 오염 리스크가 높으므로 역시 생선은 피하는 것이 좋을까? 고기는 등급 랭킹이 높은 것을 골라 먹어야 할까? 아니,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떨까? 최소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끼를 꼭꼭 챙겨 먹는 것이 건강에 중요할까? 이것 역시 정답이 아니다. 일일 삼식은 사실 여러 질병을 초래하는 중차대한 요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양은 과식의 칼로리 오버이다. 모든 것의 원흉이 과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우선은 일일 삼식의 습관에서 벗어나 보자. 이것만으로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나도 현재는 일일 1식에서 2식이 기본이다. 우선 아침은 생략한다. 사실은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아서 거른다. 점심은 공복을 느끼고 시간이 있을 때, 업무상 만남이 있을 때는 먹는다. 저녁은 평소대로 먹는다. 이런 식생활을 이어오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대단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일일 삼식이 문제의 근원. 일일 삼식이 어째서 병의 원인이 될까? 이것은 야생동물이나 고대인의 식사와 단식 이론이 힌트가 된다. 우선 일일 삼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야생동물이 있는가? 들어본 바 없을 것이다. 특히 육식동물은 사냥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루에 3끼나 먹을 수가 없다. 초식동물은 어떨까? 이들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을 식사에 할당하지만 역시 규칙적으로 먹는 법은 없다. 계절에 따라서는 먹이가 궁한 시기가 오고 공복으로 견디는 시간도 길다. 그러면 고대인은 어떨까?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이누이트, 가깝게는
우리의 중세나 근대를 산 선조가 하루 세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까? 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냥감을 획득하면 그제야 허기를 채울 때가 많았을 것이고, 또 농경이 시작된 이후에도 하루 두 끼, 심지어 거친 식사가 일반적이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과식이 여러 질병을 유발할까? 그것은 소화 흡수의 구조에 있다. 우리는 음식 섭취를 통해 외부로부터 영양을 얻고 이를 소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개 음식물을 입에서 씹어 목으로 넘겨 위를 통과하며 효소의 도움으로 소화를 시키고 장에 흡수시키는데 하루 정도가 소요된다. 그 사이 소화 흡수를 위해 내장이 움직여야 하는데 과식하면 내장이 내내 쉴 수가 없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 내장에 점차 피로가 쌓여 빨리 노화된다. 물론 인간은 음식을 통해 심신을 만들어야 하므로 먹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먹는 횟수와 양을 줄이면 그 사이 내장이 쉴 수가 있으므로 그만큼 몸의 부담이 적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좋다. 고대인이나 야생동물의 식습관과 질병의 차이를 통해 살펴봐도 이는 명백하다. 물론 고대인과 현대인의 신체 구조가 다르고 생활 환경도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적어도 과식하지 않은 이전의 식생활로 돌아가면 많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으며 지금보다 눈에 띄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화 흡수에 큰 부담이 가는 일일 삼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인 것이다. 영양가 저하와 당질 과다. 그러면 어째서 과식하는데 영양이 부족한가?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일본 식품 표준 성분표에 따르면 오늘날 채소가 함유한 비타민이 30년 전에 비해 20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1950년 당시와 비교하면 비타민C 함유량이 2분의 1, 철분은 2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모두 채소가 천연으로 함유한 영양가와 맛을 무시하고 모양과 편리성, 시장성, 생산 효율을 중시한 품종 개량, 농약 사용, 토양 변화 등의 결과이다. 오늘날 식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당질 과다이다. 당질이라면 설탕을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것이다. 물론 설탕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설탕 외에 백미나 밀가루 등과 같이 정제된 곡류도 영양가가 낮은 식품이다. 쌀이나 보리는 바깥쪽에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나 이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 흰쌀밥과 파스타, 라면, 우동 등 밀가루 가공 정제 식품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은 영양소를 모두 떼어내고 남은 당질이라는 찌꺼기인 셈이다. 당분은 뇌와 근육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당이 되는 간접당이다. 혈당치를 바로 올리는 직접당은 몸에 유해하다. 뇌가 당분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것도 영양학적으로 거짓일 수밖에 없다. 백미 등 정제식품이 좋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라면 등 패스트푸드, 과자류와 같은 정크푸드는 정제식품인 것에 더해 식품 첨가물까지 가득하다. 거의 영양이 없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 나아가 탄수화물이나 단식품이 함유한 당질은 금세 포만감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당질이나 식품 첨가물의 대부분은 중독성이 높아서 먹기 시작하면 도중에 멈추기 힘든 현상이 벌어진다. 술을 마신 뒤 굳이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라면을 찾는 등의 습관이 생기는 것도 그런 한 예다. 당질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찾아 뇌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질 의존에 빠지는 루트이다. 단 것을 섭취하면 맛있다는 느낌과 더불어 안정감을 얻는다. 그러나 당분 섭취가 끊기면 정신적으로 불안해진다. 케이크나 초콜릿을 먹으면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여성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뇌가 약물 의존 상태에 빠진 원리와 다르지 않다. 당질 중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심리적으로 만족해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마비될 뿐이다. 당질이 뇌 도파민 보수계라는 곳에 작용해 다행감을 촉발하는 것이다. 또 뇌가 다행감에 빠진 사이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사고력과 행동력을 관장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마비된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이 어려워지고 극단에 쉽게 빠지며 역으로 공격성이 높아진다. 달콤한 디저트를 먹은 뒤 술을 마시고 라면을 먹고 뭔가 비슷한 기억이 있지 않은가? 설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각성제이다. 칼로리는 있지만 영양이 없는 식품을 먹어 영양실조와 당질 의존에 빠지고 당질이 끊기면 불안해지므로 점점 더 영양이 없는 높은 당질의 식품을 찾게 되고 건강이 망가진다. 자, 이제 현대인은 칼로리 오버인데 영양실조라는 의미가 이해되셨는가? 제로 칼로리인데 살찌는 이유. 우리가 흔히 찾는 페트병 청량음료와 다이어트 음료도 함께 살펴보자. 이것들에는 발암성이 있는 안식 향산 나트륨을 항균 부패 억제작용을 하는 보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더해 인공 감미료도 적잖이 들어간다. 인공 감미료는 일찍이 사이클라민산 나트륨이나 사카린 등 발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사회 문제가 되어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엔 사회 문제도 되지 않고 이것들을 대신해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가 활개를 치고 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수크랄로스는 설탕의 600배의 단맛이 난다. 이것들은 섭취해도 열량이 전혀 없어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 음료에 흔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탄산음료를 마신 사람보다 오히려 체중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체의 인공 감미료는 되뇌 변연계의 회로를 자극해 마약처럼 의존성이 높다. 간편한 다이어트라는 선전 문구에 끌려 건강과 미용을 염려한 결과가 실제로는 오히려 유해한 화학물질을 섭취해 병을 얻거나 건강을 해친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까. 우선은 아침 거르기부터 시작하자. 단식 추종자들은 1일 1식을 추천하지만 사실 이를 갑자기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세 끼를 꼬박꼬박 먹던 사람이 갑자기 식사를 한 끼밖에 하지 못한다니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선 3식을 2식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본다. 1일 2식이라고 하면 다이어트 책을 많이 읽은 여성 등은 아침과 점심을 충분히 먹고 저녁을 거르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은 아니다. 우선 아침을 거르는 것부터 시작하자. 1일 1식을 한다고 해도 아침 식사가 아니라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것이 좋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건강의 바로미터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우리 몸이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지 않다. 몸이 공복을 느낄 때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상태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복감은 음식물을 원한다는 사인이 아니라 활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에너지 충전 완료의 사인인 것이다. 음식물을 체내에 넣어 소화 흡수하기까지 약 4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된다. 그것이 끝날 즈음에 공복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고대 수련 민족은
공복을 느낄 즈음에 사냥을 나가서 음식을 섭취하였다. 그러나 현대는 고대와 달리 먹을거리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 따라서 활동하라는 공복 사인을 무시하고 바로 무언가를 먹어버린다. 이것이 과식의 원흉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면 아침엔 속이 비어서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류는 이미 당질 중독자라고 할 수 있다. 전날 저녁에 섭취한 에너지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비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날 저녁에 섭취한 당질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공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좋은 식사는 오래도록 든든하다. 먹는 횟수를 줄여 하루 2식을 하세요 라고 하면 그만큼 폭식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이 계신다.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질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뇌 식욕 중추에 자극이 줄어 두 끼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아침과 점심은 생략하고 저녁 식사만 하고 있다. 그 사이에는 소금물이나 매실 다시마차를 마시곤 한다. 저녁엔 채소, 고기와 생선을 균형 있게 섭취하며 집에서 식사를 할 때 밥은 100% 현미다. 외부에서 술을 마실 경우는 밥을 먹지 않는다. 술도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당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술에는 안주가 함께 따라온다. 나의 경우 엄밀하게 하루 한 끼라는 철칙에 얽매이지 않고 배가 고프거나 사람을 만날 때는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 직접 당이 되는 과자나 디저트류 등의 단 것은 일절 입에 대지 않으나 라면은 기분 전환도 할 겸 월 1, 2회 정도 가끔 먹기도 한다. 말하자면 하루에 먹는 횟수와 당질의 섭취 방식에 주의하는 것이 나의 식생활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과식하던 사람이 음식을 앞에 두고 참는 것은 극히 어렵다. 우리는 이미 첨가물 등의 폐해로 먹고 싶다는 뇌의 욕구가 자극받아 과도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다. 내장은 하루 한 끼 식사만으로도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풀가동된다. 다만 거듭 강조하지만 하루 두 끼를 실천한다면 정말 영양가가 있는 것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를 먹는 것이다. 이것만 지킨다면 칼로리 과잉인데 영양실조라는 기이한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우스미 사토루의 내 몸을 살리는 식사, 죽이는 식사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자의 핵심은 우리의 식생활을 풍요 속 기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만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저자의 하루 이식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하루에 1.5식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달걀 1개와 약간의 견과류를 먹고 저녁은 칼로리에 제한 없이 먹고 있습니다. 물론 식단의 구성은 당질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 선조가 먹었던 음식의 기본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없다면 이 세상의 변화도 없다. 식생활을 되돌아보는 것은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할 때는 아내가 손수 만든 음식을 딸과 함께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아내와 와인을 즐긴다. 이런 조촐한 행복만 있다면 엄청난 돈도, 권위도, 명성도, 심지어 장수조차 필요 없다고 절실히 생각하는 바이다.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